미아동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그리고 40대 여성한테 중상을 입힌 김성진이 송치가 되면서 기소가 되면서 사건 발표가 있었는데, 뭐 사이코패스, 뭐 충동형 범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게 이제 어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글쎄, 관계자란 놈은 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경청장이 했거나, 아니면은 형사과장이 했거나. 근데 관계자, 글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례 기자간담회라고 하면은 주체가 예를 들면 청장, 아니면 뭐 차장,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뭐 글쎄요. 이게 얘네들이 그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 그런가 보죠. 어쨌든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임성도 없고, 근데 뭐 김성진 신상 공개됐습니다. 한 명 살해한 한 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진 32세. 네,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경찰 관계자라는 놈이 어떤 형사과장이냐 아니면 차장이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뭐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돼. 아니죠.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대충 지금 상태에서 1차적 뭐는 뭐 조금 어떤 뭐 표면적으로 어떤 봤을 때는 어떻게 분석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분석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김성진의 흉기난동, 김성진의 범행은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됐다라고 하는, 이 도라이든. 어떤 새끼가 이걸 이렇게 기사에 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써준 서울청의 그 프로파일러 하는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그냥 차라리 하지 말든가. 하여튼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가 하나의 범죄 분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 분류가 아니에요.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 분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경찰 단계에서 사실과 검찰 단계 기껏해야 뭐 흔히 말하는 한 달도 안 되는, 뭐 기껏해야 한 보름도 안 되는 동안 실제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분석이 아직 덜 된 단계에 이렇게 미분류,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unclassified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그냥 미셀레니어스, 혹은 아니면 아직 뭐 ing 이렇게 했는 건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처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더 황당한 것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를, 그러니까 PCR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PCR 테스트를 40점 만점에 25점 넘었으면 정확히 몇 점이 넘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영역이 대략 높게 나왔고, 이런 정도, 아니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냥 사이코패스는 나왔다. 근데 점수는 뭐 나중에 뭐 무슨 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지 말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사이코패스 검사는 아마 이 재판 중에 얘기를 하든가, 뭐 이런. 근데 지금 이거를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해당된다라는 게 얘가 도대체 몇 점으로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걸 왜 발표를, 그러니까 얘는 사이코패스니까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 왜냐? 똑같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도 보면 여러 가지 살인 사건에서 이게 여성 혐오 범죄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면 일각에서 얘기 나눈 아니다. 이건 묻지마 살인이다. 그러니까 바보들이 묻고 바보들 대답하는 거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어떤 측면에서 여성 혐오 범죄에 가까운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답하는 놈들은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고 하는 분의 불특정 다수를 얘가 노린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 불특정 다수를 위장해서 다른 걸 한 건지.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새끼가 나이롱 환자일 수 있겠다. 손목치기 정도를 해갖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어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범죄를 흉기난동을 벌였는데 사실 근데 흉기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이 이 어떤 대응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가 전화를 해서 소위 경찰에 자수 같은 느낌의 그런 걸 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결과를 내야지. 응? 예를 들면 생각해보지. 그냥 충동이다. 말하자면 보니까 마트에서 내가 사람을 찔렀고 일명식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면에서 이렇게 가서 소주를 마시고 흉기를 사용하고 찌르고 와서 거기서 입원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딱 봐도 충동형이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 이게 분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대충 그만 보고 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또 욕을 처먹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얘가 왜 나와서 왜 입원 중에 나와서 그 나이랑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입원해 있는 애들은 사실은 답답하니까 나와갖고 이렇게 거닐기도 합니다. 팔 부러진 애들은 쓰레빠 신고 하거나 아니면 다리 부러진 애들은 휠체어 타고 돌아다닙니다. 근처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소주를 마시고 마트에 있는 칼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공격하는 게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는데 대응이었던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화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의 앞뒤의 진술적 맥락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그게 분석이지. 그 분석이지.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는 무슨 분석입니까? 이게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맨날 흔히 말하는 욕을 처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PCR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몇 점 만점이다. 그리고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성 네 가지 영역에서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 어느 점수가 높게 나왔고 총점은 몇 점이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이 김성진의 행동에서 이동하는 어느 과정에서 이거 연결되고 이거 부합된다. 이렇게 아예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 중에 이렇게 하든가. 이거는 그냥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그 점수는 알려줄 수 없고 나중에 재판 중에 이게 뭐 같은 장난합니까? 참 너무 뭐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항상 계속 걸리는 게 그런 것들. 도대체 이런 형태의
사건 수사와 발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사실은 당시의 사건을 조금 더 보면은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찌르는데 40대 여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공격을 중단했대요. 그것도 이상하죠? 60대 여성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거기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이송된 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놈의 머릿속에 있는 개인적 사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뭐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 프로파일링 분석, CCTV 분석. 이거 CCTV 분석은 뭐 CCTV를 했다는 저 동선을 추적했다는 것이고, 그럼 CCTV의 화면에 어떤 장면을 어떻게 분석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경찰청의 프로파일링 분석 이런 것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대검찰의 통합심리 분석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 이걸 무슨 얘기인 건지 이게 너무 뭐라고 하나 사건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 잔혹 범죄라든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추적하고 이런 걸 안 하고 대충 하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범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걸 또 이렇게 이건 뭐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청 프로파일러 애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그걸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이렇게 성합심 분석을 했다고 그럼 객관적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외부의 검증을 받아서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든가 이딴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는 너무 한심해 갖고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야 이걸 어떻게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공격했다고 해서 부특덕 대상 이상동기 문제로 그건 대학생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건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돈 들여갖고 검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한심한 인간들. 자, 요거는 말하면 입이나 아프니까 나중에 재판 중에 또 더 다른 얘기가 진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노쇼 사기범에 대해서 경북에서 11개월간 90여 건 외모장난.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노쇼 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면은 자금책, 총책, 행동책, 뭐 연락책 다. 사실은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사건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의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사기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노쇼 사기 이런 것도 사실 마음이 많이 걸리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이임재가 재판 중인데 그럼 정작 나머지
나머지, 그러니까 윗선, 얘네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 정도만 책임지고 정작 윗선은 다 꼬리가 잘린 거죠. 윤희군인가 그놈은 어디 가서 지금 거기서 뭐 어느 학교에서 강연하고 지랄하고 다닌다고 하고, 경찰청장이란 놈, 서울청장이란 놈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태원 참사의 사건 기록을 사실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그저께 5월 18일 날 난 기사 중에 경향신문에 강남역 살인사건 구주기, 거기서 강남역 앞에서 여성 살해 사건 구주기 추모 행동에서 사실 이번 대선 판이 성평등이나 성 관련된 이슈는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같은 유력한 후보는 아예 쟁점을 없애는 뭐 중도화 전략이든 뭐라고 지랄하든 건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글쎄 참 대선을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철저히 지워지고 이준석 같은 놈들이 또 있으니까 더더욱 빌미나 주려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런 선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리고 공약이나 이런 데도 또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자,